살롱글로이어 조변 정변입니다. 저희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 예, 저희- 거의 한 달 만에 촬영을 하는 건가요? 그쵸. 네. 촬영은 진짜 한 달 네. 만이네요. 그동안 재정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음. 예, 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뭘로 좀 찾아뵐까 하다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냥 최근 코로나 이전부터도 그 갈등이 심했었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그 갈등이 폭발한 것 같아요. 예, 집에 아무래도 있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뭐 재택근무도 하시고 음. 아이들도 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또 뉴스에 연예인들 기사도 나오고 있죠. 맞아요. 저도 봤는데 이모 씨랑 안모 씨. 안모 씨, 안모 씨 연일 그 층간소음 문제가 기사로 나오고 있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예. 예, 층간소음에 관해서 이제 최근에 법원 판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 중에 그 살인 사건도 있었다는 걸 아시나요? 소음 문제 때문에 위층에 찾아갔다가 그 위층의 30대 형제를 살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고요. 그래도 많이 나왔네요. 무기징역이면. 예, 2명을 죽였으니까 심각한 심각한 사건이죠. 사건이네요. 예, 그런데 뭐 조 변호사님도 층간소음 사례를 좀 겪으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제가 사실 제 연수원 동기들 사이에서 층간소음으로 되게 유명했었죠. 층간소음의 아이콘. 층간소음의 아이콘. 네. 제가 층간소음의 아이콘인데 일산에서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아가면서. 네. 근데 이제 기숙사를 살 수도 있고 오피스텔을 살 수도 있는데요. 그 앞에 좀 연수생들이 많이 사는 양대 산맥인 H 오피스텔과 그쵸? Y 오피스텔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H 오피스텔에 이제 쫄라쫄라 가가지고 계약을 하고 살게 됐는데 이상하게 밤만 되면 쿵쿵쿵쿵 이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쿵쿵쿵쿵. 꼭 한 10시 이후부터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막 이러면서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이랬었는데 이제 그게 층간소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막 이제 스트레스가 막 급심해지는 거예요. 이제 조그만 소리에도 잠을 깨고 이제 쿵쿵쿵 소리 때문에 아예 잠을 못 들고 이렇게 거의 막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맞아요. 그때 기억나시죠? 네. 근데 이제 이제 도저히 잠을 못 자니까 처음에 이제 관리 아저씨한테 가서 말을 해서 관리 아저씨가 그 집에서 띵동을 해요. 그러면 아무도 안 나오고 조용해지는 거예요. 네.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근데 또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그 쿵쿵쿵 소리가 나서 아저씨를 또 올려보내면 또 아무도 나오지 않고 조용해지는 거예요. 네, 층간소음이 문제가 그거예요. 그거를 현장을 적발하기가 힘들어요.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계속 아저씨한테 보내는 건 너무 민폐니까 저는 이제 겁이 되게 많은데 도저히 못 살겠다면서 제가 직접 가서도 막 띵똥띵똥 하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도 아무리 띵똥을 해도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덜컥 무서운 거예요. 몇 시쯤 찾아갔는데요? 새벽이요. 그때도 소리가 나서? 그쵸. 계속 소리가 네. 나니까. 그래서 갔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근데 무서운 거예요. 그 세 가지의 가정을 했죠. 첫 번째, 도박장이다. 도박장이어서 사람들이 쿵쿵쿵쿵 발망치 소리로 밤마다 움직이다가 낮 되면 없어진다. 두 번째, 성매매. 그 침대에서 쿵쿵쿵 하는 소리가 뭐 그런 소리일 거라는 거 두 번째 추측을 했고, 세 번째로는 살인. 아니 네. 예전에 유영철이 네. 그 집에서 살인할 때마다 그렇게 물을 많이 쓰고 쿵쿵쿵 소리가 났다고. 그래서 이제 너무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제 못 올라가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상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또 쿵쿵쿵 소리가 나면 사실 이게 대각선일 수도 있고 윗집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보는 거야. 창문을 딱 내려갔는데 이제 그 창문을 보고 제가 성매매라는 걸 알았는데요. 네, 창문에 뭐가 있었나요? 창문 불빛이 핑크색이야. 그 약간 그 홍등가에 있는 그 불빛 있잖아요. 네. 그게 막 새어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연수원에 조에서 그게 되게 유명해져가지고 오빠들이 도와주겠다고 이제 쿵쿵쿵 소리가 나면 자기를 부르래요. 그래서 이제 단체톡에 등장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온 거예요.
근데 그 오빠가 딱 네. 올라가서 띵동을 하자마자 문이 열렸어. 어. 그러니까 헐벗은 여자가 들어오라고 아니 조 변호사님 갔을 땐 안 안 열어주더니. 열어주던 사람들이 성매매였던 거예요. 네. 오피스텔 성매매였는데 손님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준 거죠. 이제 그 사실을 알고 그 오빠는 너무 놀란 거지. 그렇게 너체로 여자가 네. 나왔을 줄 몰랐던 거잖아요. 우리 정모모 그쵸. 변호사님 항상 네. 그 마음을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좀 멋졌어요, 솔직히. 그쵸? 맞아요. 그 오빠 네. 진짜 공부도 되게 잘하고 대형 로펌도 갔고 음. 그렇잖아요. 이제 제가 그거 성매매라는 걸 확신하게 돼서 관리실에도 말을 하고 부동산에도 말을 해서 바로 이사를 가게 됐죠. 그렇게 어쨌든 법적인 분쟁 없이 스무스하게 끝났는데 그 고통이 한 몇 달 동안 지속이 됐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약간 층간소음을 잘 모르던 사람이 저는 어떤 소음에 되게 민감해진 사람인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거를 단편 소설로도 썼어요. 소설은 언제 썼어? 소음이라고. 네. 이제 밑에 집에 어떤 남자가 살고 위에 성매매 여성이 살고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사랑이 싹 트는 뭐 그런 단편 소설이었는데요. 예술로 승화해보겠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층간소음은 정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고요. 그쵸.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긴 한데 이거 말해도 되나? 아, 그 혹시 벽간소음? 네, 저는 층간소음 말고 벽간소음. 벽간소음도 겪었는데요. 이제 연수원에서 퇴소를 하고 변호사가 되려면 이제 서울에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쵸. 제가 자동차 주차 때문에 주차장 좋은 데를 고르다 보니까 오피스텔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집은 무슨 옆집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에 그 전화 소리에 상대방 목소리까지 들리는 집이었던 거예요. 와, 방음이 거의 안 되는 어, 수준이에요. 그게 창문 틈에 보니까 그게 벽으로 한 게 아니고 무슨 철제 같은 걸로 가벽 같은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 거기로 소리가 그냥 바로 탁 직선을 꽂히더라고요. 아, 그건 완전 부실공사 아니에요? 그쵸, 부실공사. 네. 그때부터 이제 또 제가 난리가 났죠. 이제 근데 처음에는 그 가벽이 아닌 방도 있어서 바꿔달라고 관리실에 갔는데 관리 아저씨가 알겠다고 해서 좀 기다려보라 했는데 계속 연락이 없어요. 또 갔더니 막 짜증을 내면서 구청에서 다 허가가 나온 건데 구청에 가서 따지라면서 이러고 팍 싸가지 없게 대하는 거예요. 아, 말이 바뀌었네요. 말이 바뀌었어요. 귀찮아졌나 보다. 그래서 제가 진짜 분노했죠. 왜냐면 이미 그 성매매 사건으로 그 소음에 대해서 엄청 민감해졌는데 관리사무소에서도 그렇게 나오니까 부동산 아저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저씨 저 다른 데로 이사 갑니다. 근데 제가 변호사인데요. 어떻게 이런 집이 있을 수가 있죠? 저 소송도 할 거고 저 아는 기자들도 되게 많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오피스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소송을 해야겠다. 민사소송을. 그렇게 이제 난리를 쳤더니 갑자기 부동산 아저씨가 고정하시라고. 그래서 관리사무소랑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관리사무소 태도가 완전 돌변한 거지. 문제를 일으키기 싫었던 거죠. 집단 소송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바꿔줬어요, 방을. 네. 그것도 그게 다예요? 바꿔준 게 다예요? 그러고 그렇게 끝났어요. 그래도 어쨌든 해결은. 근데 그죠? 진짜 진심으로 소송을 하고 싶었어요. 아무튼 이게 소송이 되는 건지 한번 궁금하긴 하네요. 층간소음 제가 되게 고통을 많이 네. 받았잖아요. 그래서 2부에서는 우리 정 변호사님이 층간소음과 관련돼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런 걸 좀 짚어주실 거예요. 그쵸? 그쵸? 층간소음 박사 정 박사. 쩍쩍 박사 정 박사. 아무튼 1분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구독 갑자기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세요.